자, 이제 모스탄 전 대사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이재명과 회담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방한을 한다는 것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일단 어떤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저거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조셉 윤 대사 대리입니다. 대리. 직장에도 대리가 있지 않나요? 네네. 그냥 대리일 뿐이에요. 정식 대사와는 격이 많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는요 에이펙 다자 회의에 참석하러 오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나러 오는, 마치 무슨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을 하고 양자회담을 하고 난 데 대한 답방인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초청을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경주에서 에이펙 서밋 정상회의, 다자 정상회의잖아요. 이걸 하니까 온다는 거죠. 중국의 시진핑도 그 다자 정상회의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하고 트럼프도 만나겠죠? 네. 한국 대통령은 호스트니까 뭐 인사 거기 서가지고 악수도 해야 되고 들어오고 뭐 개별 회담 잡고 다 보셨잖아요. 나토 때도. 예. 보고 또 그전에 G7 때도 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관세 협상을 하러 온다? 이건 아직 전혀 미국이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를 무슨 관세 협상의 디테일을 정하러 온다? 저는 그런 자체는 너무 뻥튀기를 하고 있다. 정확한 것은 에이펙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조현이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중 간에는 지금 따로 협상이 되고 있어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부총리들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틱톡을 미국 내의 틱톡 사업권은 중국이 미국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관세 전쟁 이 부분은 일단 11월 10일까지 휴전하고, 네. 근데 그 휴전 기간도 좀 연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진핑이 좀 트럼프 보고 베이징으로 지금 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틱톡을 넘겨준 거는 시진핑을 오게 하려고, 트럼프를 오게 하려고 시진핑이 지금 구애를 한 거예요. 일각에서는 살짝 무릎을 꿇었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중 관세 전쟁이 계속 될수록 둘 다 피해를 보지만 솔직히 중국이 더 깝깝해요. 중국도 무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양쪽이 입은 상처를 보면 중국은 조금 더 가면 치명상 입게 됩니다. 미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트럼프를 먼저 베이징으로 초치해서 자기들의 이 관세 전쟁의 이 대타협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저는 팩트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경주에 오기 전에 베이징에 먼저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외신들의 전망이에요. 그런데 마치 무슨 이재명 정권의 초청으로 트럼프가 답방을 하고 시진핑도 그런 초청을 받아서 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 이 경주 에이펙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정부 때부터 추진을 해오던 거예요. 예. 그게 정권 교체가 됐는데 뭐 그렇다고 반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행사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본질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조셉 윤 그 대사 대리가 말한 것처럼 무슨 이재명이 초청해 가지고 양자회담하고 시진핑하고 또 무슨 한중 양자회담하고, 양자회담이 발표된 적은 아직 없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다자회의에 모이는 거예요. 다자회의에 모였는데 얼굴 붉히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과 무슨 담판, 관세 관련된 담판을 짓는 그런
이재명의 초청 형식의 회담의 성격은 아니다. 다자회담이 핵심적 본질이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시진핑을 만나는 거, 이재명을 만나는 건 만나서 간단하게 뭐 형식적인 회담을 하긴 할 텐데, 그것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방한을 하게 되면 주목되는 하나의 대목 중에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된 내용 외에 국내 정치, 즉 한국 정치와 어떤 연관된 행보를 보이면 어떤 행태가 있을까? 이게 좀 주목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 자리에서 허앵커와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네. 사실 이재명 정권이 속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일 겁니다. 트럼프가 밝히지 않고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경주에서 회담 열리는데 갑자기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의 때도 중간에 갔잖아요. 네. 그거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러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에이펙은 그냥 의례적으로 매년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이거 매년 하는 그런 행사예요. 전국체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가 나 오산 가겠다. 발표가 안 됐는데 이거 못 말려요 아무도.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또 갑자기 순복음교회 가겠다. 은평 사랑제일교회 가겠다. 아니 무슨 소년보 목사 면회하겠다. 끔찍한 일들이죠. 이재명 정권으로 보면은 그런 일정이 아무것도 픽스되진 않았지만 그런 걸 혹시 할까 봐. 뭐 판문점 한번 가보겠다. 말릴 사람이 있어요? 못 말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재명이 따라갈 수도 없고.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픽스되지 않은 일정, 그리고 이미 트럼프는 전 세계 최고의 스트롱맨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때도 수많은 정상들 있는데 이재명 거기 가서 만나려고 처음에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첫날 영국 총리 만나고 일본 이시바 시게루 만나고 가버렸잖아요. 하는데 다 갔잖아요. 예. 자, 이런 일이 가능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무슨 회담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강경화가 지금 아그레망 받았다고 엊그제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사를 이제 한국이 이재명 정권이 임명해 달라고 아그레망 달라고 한 사람에게 아그레망을 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대사 임명은 철저히 상호주의입니다. 그럼 미국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이미 이재명 정권에 타진을 해가지고 아그레망을 지금 넣겠다라고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 강경화를 아그레망을 준 입장에서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 내정해서 아그레망을 물밑에서 요구했는데 거절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게 또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게 누가 될지. 뭐 아까 허현준 앵커 앞에 모스탄 씨 얘기를 하던데 뭐 모스탄이 될지 고든창이 될지 미셸 스틸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게 또 강경화는요 트럼프가 좋아합니다. 네. 일기 때 뭐라 그랬냐, 영어를 참 잘한다. 뷰티풀 잉글리시, 원더풀 잉글리시, 영어 잘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어차피 한국 대사 한 명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여성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뭐 뾰족뾰족한 행동을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문재인 때.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내정해서 들이밀, 이재명 정권에게 들이밀 차기 정식 주한 미국 대사는 정말로 누가 될지 이미 아마 이재명 정권이 그 명단을 보고 경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끌로엔예 후원 고맙습니다. 자, 보시면서 시청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대다수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요를 안 누르셨네요. 깜빡하셨을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모스탄 전 대사 나왔으니까 자, 그 장면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아그레망 절차를 완료해서 이제 부임, 즉 자신의 업무를 곧 시작한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모스탄 전 대사 관련된 부분 앞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영상이 있어요. 뉴스앤포스트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모스탄 대사의 인터뷰 내용이 화제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어떠한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말을 아낀 그는 주한미 대사직 임명이 임박했다며 제안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작업들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고 현대 LG 엔솔 체포는 한국 특검의 오산기지와 교회 압수수색이 원인이라는 듯 말을 한 그는 한국의 보수 유튜브와 뉴스를 다 보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 끝까지 싸워달라며 당부하였는데 앞서 국제선거감시단으로서 한국에 방문했던 인물들이 모두 정부 요직에 임명되며 그의 말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트럼프의 본격적인 조치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주한 대사의 모스탄 대사 스스로가 한 얘기입니다. 주한 대사 임명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대기업의 임원 미국 가서 한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분 얘기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한미 대사로 좀 이야기되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계 한 명이 확실히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 한국계 한 명이 유력하냐? 상당히 유력하다고 한다. 한국계 미국인이면 제가 모스탄 대사일 텐데 모스탄 대사 위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 말이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계 한 명 이렇게 한 분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그분도 하시던데 앞서 이제 저 영상도 봤습니다만 그 대사직 임명 모스탄 대사의 발언으로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자, 한국계라고 하면 네. 모스탄 대사는 우리나라 이름이 있죠. 단현명, 단씨입니다. 그래서 자꾸 탄탄 그러는데 영어로는 단씨를 탄이라고 발음을 하나 봐요. TAN, 예. 단씨입니다. 외모도 그렇지만 부모가 다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계죠. 옛날에 그 성김처럼. 네. 한국계라고 하면 해프 코리안도 들어갑니다. 부모 한쪽이 한국인인데 본인이 한국적 정체성을 주장하면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일 수도 있다. 미셸 스틸도 사실은 한국계입니다. 예. 물론 외모는 외국인 외모가 됩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단현명 이 전 대사 리버티대 법대 학장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버지니아주 한 레스토랑에서 이 NNP 뉴스앤포스트 주미 인터넷 매체입니다. 꽤 그 명망이 있다고 하고 거기서 그 대표하고 마주 앉아서 아까 뭐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아주 길고 자세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헤드라인이 뭐냐? 기다리고 있다. 프로포절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할 때는 본인에게 이미 미 국무부 나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전이라는 표현을 잠깐 썼냐면 트럼프 일기 때 국제형사사법 대사 미 국무부 산하 시켜줬었잖아요. 2년간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 알고 믿어서 그때 그 국제형사사법 대사라는 직위를 처음 만들어서 시켜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하다라고 지금 NNP는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뭔가 말을 아끼고 있다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예. 왜 그러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어차피 이 내용의 발표는 적어도 미 국무부에서 공식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혹은 마르코 루비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관계를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옆에 세워서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잖아요. 일반 회사에서도 나를 임원시켜 준다고 회장님이 어제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술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입방정 떨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왜 그런 비유를 드냐면 거의 다 굳어진 게 아닌가. 저 정도로 인터뷰를 했다면 그리고 그 매체가 무슨 오다 가다 하는 그런 듣보잡 매체가 지금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NNP가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매우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반응이 궁금해요. 경악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한번 시계를 한 달 전쯤으로 돌려볼까요? 한국 왔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지시했다. 정치적 활동하면 잡아넣을 거야. 모스탄 대사 보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모스탄 전 대사를 진짜 대사로 지명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수사는 못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진짜 수사할 뜻도 없다. 무슨 사이버 수사대를 시켜서 수사를 지시하냐. 예. 그냥 폰만 잡은 거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물어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0분짜리 일반 면회를 신청했었잖아요. 그거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일반 면회는 이거 가로막힌 데서 조그만 그 구멍 뚫린 데 뭐 드라마 영화 저는 직접 또 가봤어요. 예. 뭐 경험해 보신 분도 많겠지만 그런 데서 좀 만나겠다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겠습니까? 그런데 딱 잘라서 내란 특검보 박지영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걸 차곡차곡 쌓고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저런 인터뷰를 했어요.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외교 참사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뉴스는 이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거는 확인도 안 된 뉴스를 가지고 제보를 가지고 뉴스도 아니에요. 지금 마구 공격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 단현명 전 대사의 정식 주한미 대사 임명은 공식 발표가 돼야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 예. 본인이 저 정도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친 겁니다. 그 가능성을 그렇게 봐야 할 거예요. 네. 모스탄 대사의 발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사태 급습 관련해서 모스탄 전 대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연이 아니다. 이재명한테 교의 습격과 오산 공군기지 습격은 크레이지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다 콘텍스트 안에서 봐야 한다. 습격한 시점도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따로따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관한 우리가 해석을 몇 번을 했는데 모스탄 대사의 발언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중요한 발언인 것 같아요. 이제는 모스탄 대사를 차기 주한 미국 대사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놓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적어도 모스탄 전 대사급의 보수 강경파가 주한미 대사가 될 것만은 확실해 보여요. 아까 만났다는 그 재미 인사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허앵커에게. 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런 것 같다. 한국계가 확실히 들어있는 것 같다. 그 후보군에. 예.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고든창도 그 후보군에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물 위로 떠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 아래에서만 놀았는데. 자, 그렇다고 본다면, 자,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한테 교회 습격, 압수수색, 또 오산 공군기지 습격, 다 레이드란 표현을 쓰잖아요. 왜 하필 그런 단어를 골랐을까요? 레이드. 습격이에요. 급습. 이거는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그 회담 한 2-3시간 전에 SNS에 올린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악한 레이드라는 표현을 그때도 썼거든요. 네. 그 말을 그 단어를 고른 거예요. 모스탄이. 레이드란 말. 아니 내란 특검이 레이드했다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냥 법에 따라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또 목회자의 집을 이른 아침 7시에 가서 부인이 변호사 오라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거. 이걸 미국의 대통령 또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레이드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모스탄 씨도 레이드란 말을 교회 습격, 오산 공군기지 습격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인식이 다 드러나 있다. 여기에 다 인식이 좀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콘텍스트 자꾸 영어를 저분이 이제 영어를 워낙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맥에서 봐야 된다. 하나의 흐름이 지금 일관되게 그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따로따로 볼 수 없다. 다 한 덩어리다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본다면
제가 이 언론에서 우리 특히 펜앤마이크에 왔을 때 트럼프 울렁증이란 말을 만들었는데 예. 이재명 정권이 특히 이재명이 지금 이런 낱마처럼 얽혀 있는 교착돼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교착. 악교풀에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걸 풀려면 탑다운 방식으로 자꾸 이시바 시게루도 그랬지만 뭐 그전에 아베 신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꾸 만났잖아요. 아베 신조는 골프 5번 쳤고 뭐 트럼프의 트럼프 타워 꼭대기까지 혼마 골프채 금장 칠해가지고 올라가서 그하고 뭐 이시바 시게루 황급빛 사무라이 투구 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한 게 다 무슨 아부의 천재라서 그런 겁니까? 국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에게 지금 안 만나고 지금까지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통화했다는 발표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울렁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기피증 같은 거. 아우 나 트럼프 이제 2번 다시 보기 싫어. 이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왜 전화도 안 합니까? 전화를 해도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건지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걸 떠나서 전화하고 자꾸 부단히 우리가 좀 아쉽잖아요. 예, 네.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이재명 정권에게는 지금 빨간불이 계속 지금 깜빡이고 있다. 이 빨간불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에이펙에 트럼프가 오는 거 이재명이 환영 안 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하지? 뭐 타결이 돼야 무슨 웃으면서 악수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좀 제가 거친 표현 좀 쓰겠습니다. 쌩까고 나 오산 갈래 교회 갈래 그러면 어떡할 건가요?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예. 자, 모스탄 전 대사의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조만간 닥쳐올 것 같습니다. 이제 9말 10월 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김정관 장관 이야기 잠깐 한번 좀 네. 살펴볼게요. 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20번, 20번 만났다는 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하나 여쭤봅니다. 기존에 지금 이재명 정부 내부나 민주당 일부 분위기하고 좀 다른 온도차가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7월 타결된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좌파 진영에서 또 민주당 인사들이 제기하는 건데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차라리 관세 25%를 주고 기업들에게 그냥 보조금을 주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국내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김정관 장관이 반박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마스가 1,500달러처럼 미국의 1,500억 달러. 1,500달러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1,500억 달러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이제 결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해석하세요? 저는 김정관 씨는요. 예. 이 사람은 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좀 있어요. 그게 정치인 출신, 운동권 출신들하고는 좀 다르다. 네. 이 협상의 본질을 지금 알고 있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 밑에서 장관을 하고 있다 보니 할 말 하안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20번 만났다? 정말 많이 만난 거 아닙니까? 그중에는 마스가 판넬 만들어 가지고 물론 본인이 썼겠습니까? 같이 따라간 그 직원들이 만들었겠지만 러트닉 집에 가서 러트닉 딱 저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판넬 세워놓고 막 설명하는 거 떠올려 보세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이번에도 2번 만났는데 둘 다 열심히 설명했으나 뭐 20번 만나면 뭐합니까? 빈손 귀국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돈을 다 갖다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마스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쉬운 부분, 조선업은 지금 미국이 아쉬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게 다 그냥 갖다 버리는 돈은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쉴드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관이 좀 낫다고 봅니다. 그 턱도 없이 그냥 교착이다. 뭐 협상은 이제부터
뭐 얼마가 걸릴지 모르고 뭐 뉴노멀이다 강훈식이랄지 뭐 김용범의 말과는 결이 좀 달라요. 그래도 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나라 걱정을 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협상의 완전한 주무장관은 지금 김정관이에요. 예. 러트닉은 트럼프의 대리인이에요. 20번 정도 만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러트닉이 웬만하면 한 20번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러트닉이 그 김정관 찾아간 게 20번 중에 한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뻔질나게 러트닉 집 문지방이 그런 거 없지만 미국에는 네. 그게 다를 정도로 갔다는 거예요. 20번씩이나 갔다는데 뭐 그러면서 또 그 얘기 뭐 또 나왔어요. 세종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책상을 치고 목소리도 높였다. 누가 했다는 말이 없어요. 본인이 했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만큼 열띠게 자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책상을 좀 쳤겠죠. 그런데 어디라고 그 하워드 러트닉 앞에서 김정관이 일방적으로 책상을 쳤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는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들어보면 알맹이는 없어요. 뭘 타결한 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채널A의 그 어제 보도에 따르면 제가 아끼던 그 기자 한참 후배 기자가 지금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미국 워싱턴에 자동차 매장을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관세가 일본은 15%고 한국은 25%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차 매장하고 도요타 매장을 갔더니 한쪽은 썰렁 한쪽은 북적이더랍니다. 어느 쪽이 썰렁할까요? 당연히 현대차 매장이 지금 썰렁하다는 거예요. 그 현대차 매장 관리자에게 물어봤더니 그 전에 관세 안 물 때 받아온 재고 이걸 소진을 하고 있다 최대한. 네네. 근데 그나마 그걸로 하니까 좀 팔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물량이 다 떨어져 간다. 그러면 200만 원 가까이 비싼 동급의 현대차 기아차를 이제 내놓아야 되는데 매출을 기대할 수 없다. 철벽이 임박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입장은 뭐예요? 현대기아차 기다려. 손해 좀 봐야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협상을 국익에 반하는 협상을 나는 안 하고 사인을 안 할 텐데 니네가 징징대면 어떡하냐. 손해 좀 봐라 이러는데 그 손해가 그냥 1,500달러, 3,500달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납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월 이대로 25%씩 계속 물면요. 7천억 원의 손해를 본다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 정권의 통계청하고 그 증권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아니 한 달에 7천억 원씩 까지면서 영업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건 그냥 단순한 참아봐라로는 해결이 안 납니다. 그리고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심각함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김정은 관련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보스턴 대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를 좀 주되게 다루다가 마침 이야기 나와서 김정관 문제 잠깐 살펴봤고요. 독립, 성장, 구독, 좋아요. 찰리 커크 문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또 새로운 소식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속에서 미치는 어떤 미국 내 또 국제사회에 미치는 상황 한번 이 찰리 커크 암살 주제를 먼저 다루겠는데요. 자, 암살용의자 22세 타일러 로빈슨으로 지금 확정이 거의 되고 있는데 현재 수사당국에 체포가 돼서 FBI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암살용의자 로빈슨, 그의 부친, 그의 아버지, 가족들의 신고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포되고 지금 수사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아버지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네. 아버지가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런데 로빈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근 몇 년간 정치적으로 더 민감해졌다. 그냥 완곡하게 표현한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화당원으로서 봤을 때 한쪽으로 삐딱하게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가족들과 대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크가 유타 벨리대에 온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상이 공개가 됐었죠. 영상이 네. 공개됐었는데 이게 보면 현지 시각 오전 8시 29분 정도의 차량 그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로빈슨이 차를 타고 유타 벨리대 거기에 보면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착한 화면이 화면을 이제 수사 당국이 입수를 하고요. 요 관련해서 그 이후에 그 총격을 가한 다음에 달아나는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가족이 신고를 했고 그리고 33시간 만에 FBI 쪽에서 그쪽 수사 당국 쪽에서 신병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찰리 커크나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쪽으로 기울어진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암살에 사용된 탄피에 밤 파시스트 이념이 표현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문구를 보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헤이 파시스트 캐치에서 파시스트 총알을 잡아봐 요 문구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오 벨라 제가 스페인어를 몰라서 치오 벨라 치오 뭐 치오 이건데 이게 잘 가요 아름다운 이여. 네. 근데 이게 2차 대전 당시에 이탈리아 정황군들의 파시즘과 나치에 저항하면서 불렀던 반 파시스트의 상징 노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If you read this, you are gay. 이걸 읽고 있다면 넌 게이다. 이런 내용인 거 본다면 결국은 총알이란 건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증오의 어떤 그 상대방을 절멸시키기 위해서 쓰는 수단인데 그 총알에 그런 것까지 새겨 넣을 정도라고 한다면 대단히 상대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이 탄피에 새겨진 내용들,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념적인 생각하에서 개인적인 사적 보복을 넘어서 이념적으로 사실상 이 찰리 커크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굉장히 예전부터 차국적 생각이 어떻게 본다면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어떤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찰리 커크를 파시스트로 본 거네요. 제가 지금 총알에 저런 문구를 써놨다고 하는 건 그런 거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미국 내에 있어서 이른바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국내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보고 한 사람에 대한 규정을 극우주의자다, 파시스트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다르면 다 극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사람과의 생각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 서로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찰리 커크가 대단한 게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니면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도장 깨기를 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다 쏟아내고 사실상 이제 우격다짐으로 하는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나를 이겨봐라, 나를 증명해봐라. 내가 충분히 이해를 당신 얘기를 경청할 테니까 당신이 한번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겠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어떤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본인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 중에서 뭐 불법 이민 문제나 아니면 PC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도덕적 올바름 이 용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역차별을 자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두 번째 되는 데 있어서 이 PC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반격, 백리시라는 어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 중에서 가족과 그리고 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 그리고 정치적 올바른 PC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이 일종의 예전에는 그 트럼프가 일기 때 두 번째 재선에서 지고 났을 때 보수주의가 굉장히 침울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이념적으로 보수주의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족의 가치와 그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게
PC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왜곡되고 그리고 뭔가 이견을 제시하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요즘은 이견을 제시하면 다 내란 세력이고 극우 세력 아닙니까? 이런 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극우가 아니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정석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프레임,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타임즈나 CNN에서 끊임없이 극우 프레임을 라벨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죽음으로써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이 진정성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쪽은 이쪽에 대해서 찰리 커크에 대해서 극우라고 규정을 했지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결국 죽음으로써 암살을 통해서 상대방을 입틀막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미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찰리 커크를 추모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가치,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로빈슨의 개인 범행인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범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엊그제 FBI가 2명의 관련자들을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당시에 다만 영상에서 사인을 주고받은 의문의 인물들도 제기가 됐고 다른 의혹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Good evening. My name is Charlie Kirk. To warn you that this election is a decision. Appreciate it, and we're going to be here for a couple hours. And then as the guy said shooting or shooters or something like that, you just hear the gunshot and 예. 지금 저 영상 이외에도 다른 영상이 의문의 두 사람이 손짓하고 사인하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지금 목격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트랜스젠더나 총격 관련된 질문을 받고 답하려고 하는 사이에 그 3초 사이에 총탄을 맞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인들이 전달되는 상황도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목격자도 일종의 사인처럼 느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암살범이 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찰리 커크를 암살했을까? 그거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 극우라고 파시스트라고 규정을 한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대중 연설을 하는데 응징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강력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얘기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누구든 대중 앞에서 살해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찰리 커크가 길을 가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그럴 때와 굉장히 대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당신은 죽은 거다. 당신이 이념적으로 이런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당신은 응징을 당한 거다. 그런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근데 도리어 저 상황을 보면서 이거죠. 진실을 말하고 어떻게 보면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대중 앞에서 대중들이 그걸 본 거잖아요. 이견을 제시하고 올바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의 어떤 가족의 가치와 그다음에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PC 정치적 올바름의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조차 말을 못하게 입틀막을 하는구나. 단순히 입막을 한 게 아니라 살해를 함으로써 암살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지워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은 대중이 많이 모인 상황 속에서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입틀막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살아 있으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다음에 이제 공화당 쪽에서 우파 진영 쪽에서 강력한 다음 후보자는 J.D. 벤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강력한 어떤 리더로서 이 사람이 갖는 상징적인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살당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살아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역설적으로 죽음을 당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진정성과 그런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도 경찰 수산 11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경찰 수산 11만 명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기본적으로 한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을 또 극우다. 그다음에 극우 또 반이민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극우인데 경찰 추산 11만 명이 모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유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극우, 내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나는 극우도 아니고 내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게 프레이밍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극우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극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단어와 프레임 안에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장황하게 설명하게 되고 저는 극우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극우냐 그러면 너가 더 극우다 아니면 너희가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치고 받고 싸워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들은 이 찰리 커크라는 인물은 그런 어떤 극우라는 프레임 그리고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이민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매몰차다. 너희가 극단적이란 사람이다. 그런 용어들이 계속 쓰여왔거든요. 그게 또 단순히 정치권의 용어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시민단체와 종교와 이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런 흐름 속으로 만들어왔던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그런 흐름 속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반격을 하고 뭔가 또 다른 어떤 백래쉬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찰리 커크의 어떤 존재와 상징의 인물은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뭐 지지 연설을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특히나 20, 30대,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 이민 단속과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어떤 일종의 플랫폼을 찰리 커크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 있어서 찰리 커크의 어떤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한국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토퍼 랜도우 지금 방한에 있죠. 미 국무부 부장관이 11일에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암살 사건과 관련해 폭력 징후를 미화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환영받는 방문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영사관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의 이야기예요. 커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거죠. 예, 하루님 고맙습니다. 자, 치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찰리 커크 관련해서 극우라고 보도했다가 보수로 이름을 바꾸는 저 한 방송사입니다. 정확히 SBS 방송사예요. 저건 한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 미국 극우 찰리 커크라고 했다가 자 바꿨어요. 뭐라고요? 미국 보수로 극우를 보수로 바꿨어요. 자, 저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MBC로 한번 가볼까요? 자, MBC도 한국 찾은 미 극우 교회 탄압 트럼프 전달차에서 미 극우라고 극우를 한국 찾은 미 극우 저게 누구냐면 찰리 커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MBC 그 후에 기사에는 극우 창립자 커크가 아니라 트럼프 지지단체 창립자 커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미 국무부 부장관의
이 발언 이후에 SBS와 MBC 보도들 수정되는 장면들을 보고 계신데요. 자, 실제로 이 장면과 함께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면, 즉 비자가 취소되면 발생하는 불이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주목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사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식해서 그럴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알면서 이른바 극우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집어삼키고 있다고 봅니다. 내란과 극우. 이 기사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극우가 한국의 극우와 만났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하고 극우 세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집단이 언론에 있잖아요. 이 언론, 저도 이제 KBS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공중파, 그다음에 언론은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걔네들은 일종의 언론이 아니라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하나의 정치 세력의 한 축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죠. 이 사람을 극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찰리 커크를 극우로 만들어야지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프레임이 가능하냐. 왜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극우라고 계속 해왔잖아요. 내란 세력이라고 만났는데 미국에서 트럼프와 굉장히 친하고 제이디 벤스하고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 왔어요. 그렇다면 그건 뭐죠? 미국의 주류입니다. 미국의 주류인데 자꾸 언론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극우다, 마가, 옹호자다, 뭐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의 이 장난, 언론 플레이가 어떻게 진짜 극단화됐냐면 찰리 커크에 대해서 본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게 극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극우로 레이밍, 라벨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미국이 얘기하니까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보수 농객 아니면 뭐 창립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론이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본인들의 의도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사 제목 중에서 미국 극우하고 대한민국의 극우가 만났다. 그러니까 극우가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과 싸우고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우기 위해서 이 극우라는 프레임,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를 대표로 뽑았습니까? 비겁하지 않고 극우가 뭔지 그리고 또 내란이 뭔지를 맞서 싸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제2의 홍콩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무도한 민주당이 30번 가까운 탄핵을 통해서 국가를 사실상 무력한 거 그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란과 극우 프레임으로 했는데 언론 입장에서는 MBC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 극우 프레임을 하는데 마침 찰리 커크가 오니까 이쪽도 극우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하는 겁니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MBC나 언론노조 산하에 있는 사람들은 의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언론은 무식해요. 여기서 무식하다는 게 제가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외신 기자, 국제 기사가 어떤 식으로 생산되느냐 현장에 가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 CNN과 뉴욕타임스,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레가시 미디어가 상정하는 트럼프와 상정하는 찰리 커크에 대해서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극우라고 딱 쓰잖아요. 그럼 다 극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왜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다 베껴쓰기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장악한 쪽에서는 의도가 다분하다. 네. 사실상 극우와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찰리 커크가 무슨 얘기를 한들 중요치 않습니다. 극우 프레임으로 잡아서 공격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무식하다. 진짜 노력하지 않고 이런 언론들을 그러니까 둘 다 언론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좀 현안이 좀 많아서 찰리 커크 좀 관련된 사항을 좀 압축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원전건설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 멘트 때 좀 원전건설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전건설 문제는 중대 사안이니까 한번 좀 우리 김경영 대변인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잠깐 할게요. 자, 이재명이 지난번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뉴델리에서 원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7년 8개월 정도, 평균 7년 8개월이면 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 취임 10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이제 원전을 탈원전 방향으로 가면서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겠다, 전력 집중하겠다, 전력을 그쪽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탈원전 지금 악몽으로 가는 탈원전을 선택하게 되면서 원전 건설 15년 걸린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급 프레임, 내란 프레임하고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 탈원전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이 영화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원전의 어떤 공포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게,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IPTV 있지 않습니까? IPTV에서 그전에는 판도라가 유료 콘텐츠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그게 무료 콘텐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판도라라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그런 영화를 통해서 원전에 대한 공포심이 극대화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은 만약에 원전을 한다고 한다면 위험하고 뭔가 다른 나라는 다 탈원전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럴까 그런데요. 지금 중국에 해안가를 해가지고 원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탈리아 탈원전을 탈했습니다. 원전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이 원래 그쪽 시민단체가 세다 보니까 탈원전을 했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원전으로 돌아섰고,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을 300기 만든다고 합니다. 300기. 근데 이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10조 원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300조의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쾌거 체코 원전 26조 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예 계약이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의 때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된 게 있는데,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이거를 까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원전 한수원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시공 능력이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하고 시공 능력이 윈윈해서 우리가 미국에 같이 투자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 때 이미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언론과 민주당에서 엄청 공격을 하다가 막상 이재명이 미국 가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이재명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15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원전 부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원전 부지 관련해서 그 경상북도 쪽에 있는 그쪽에서는 원전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반대했지만 이 안정성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수혜가 주기 때문에 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기사화가 됐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거짓말하죠. 15년이나 걸리고 원전을 만들 공간이 없고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15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저 언론에서만 팩트 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단독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딱 이재명이 100일 기자회견 끝나면 모든 언론이 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거짓말을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이 돈 쓰는 얘기 하잖아요. 네네. 나라 빚을 늘리는 거, 나라 빚 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게 무식한 소리다 얘기를 선거 내내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똑같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뭐냐,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부채가 50%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됐고 나서 50%를 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OECD의 많은 국가들이 100%가 넘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거짓말하는 게 뭐냐, 미국과 일본과 유럽은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돈을 찍어내도 외국 사람들이 그 달러나 엔화나 유로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용 등급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이 너무 거짓말을 하는 게, 선거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탈원전이 아니고 자기들은 감원전이다. 그러니까 감원전은 뭐냐면 사실상 탈원전과 똑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원전은 활용을 하다가 추가로 원전은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요번에 환경부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기후 에너지 에너지부라고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서 원전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전 관련해서 이재명이 딱 종집을 찐 거죠.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 왜 하느냐. 원전을 하는데 15년이 걸린다고 거짓말하고 이 AI 강국을 지향하면서 에너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AI는. 결국은 그걸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친중한다는 거죠.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패널이나 여러 가지 이제 풍력 발전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은 다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놓고 친중하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국민들을 진짜 개 돼지 취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내 현안 두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우선 좀 김어준 얘기 좀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김어준의 발언 이후에 상당히 반발이 심한 상황이 직면했는데 그게 이제 금감원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감원 조직 개편에 반발하면서 출근길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수백 명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김어준이가 이런 얘기했어요. 불만이면 퇴사하면 된다. 퇴사를 전원 다 받고 새로 뽑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방송에서 아예 자기 방송에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그건 막말을 했는데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 사내 게시판에 당연히 비판글이 막 올라오겠죠. 이 김어준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상황인데 이 개딸의 상황께서 이 막말까지 해대면서 금감원의 조직 개편까지 지침을 주는 것인지 이 상황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세요? 뭐 댓글란에 이제 털보 교주 나왔네. 털보 교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유튜버가 아니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를 봤을 때 다 김어준을 얘기합니다. 네네. 지금 특별 내란 특별 재판부 얘기를요. 7월 24일 날 그 이춘석 당시 법사위원장 불러다가 특별 내란 특별 재판부 뭐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또 군부를 떼죠. 그리고 마지막 그 마침표를 누가 찍었습니까? 이재명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아니 특별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 뭐가 문제냐 뭐가 위헌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누가 하명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어준 씨한테 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 개편에 있어서 반대할 수 있잖아요. 예. 평화적으로 하는 겁니다. 출근 시간에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출근 시간에 저렇게 검은 옷을 입고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 요번에 싹 다 그냥 사표 받아서 바꿔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저런 얘기를 한다면 폭력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 민노총 사람들이 파업하고 사업장을 점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방해하는 거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름다운 건가요? 네.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미워하겠죠. 그렇죠. 네. 본인들의 어떤 생존권이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을 악마하겠죠. 그렇다면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습니다. 최소한에. 그리고 본인이 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겸손은 힘들다. 저쪽에 유튜브에 나간 사람들이 일반 평론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나가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나가고 대변인이 나가고 정책에 다 관여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어준이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이 말이 법으로 정책으로 우리를 삶을 옥죄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판부가 있는데 재판부가 말을 듣지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 입맛대로 재판부를 만들겠다. 이 발상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가요? 이거는 헌정을 유린하고요. 법치를 어떻게 보면 진짜 깔아뭉개는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진짜 내란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입 밖에 내기 되게 힘들 것 같았는데 입 밖에 내는데 심지어 단체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김어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개딸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개딸들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정신적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강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개딸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는 충정로 대통령까지 불리고 있으니 참 김어준이가 상당히 급은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자, 마지막 주제 이거 질문으로 한번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결국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장관 후보자들 중에 이만큼 사실은 비위나 막말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인데, 이 강선우 지난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가 준 뭐 일종의 풍선 효과인가 파급 효과인가요? 그 뜨거 했나요? 자, 음주운전 전력부터 논문 표절, 여학생 폭력, 친북적 발언 막말까지 막 아주 백과사전인데, 불법 및 반인륜 백과사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최교진의 임명 결국 이재명이 강행을 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공직이란 자리, 네. 국무위원이란 자리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본인이 사실 도덕적 기준이 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으로서 따진다면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가재는 개편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김민석도 그렇고 최교진도 그렇고 이재명한테 밥을 사야 됩니다. 왜냐, 당신이 그렇게 네. 눈을 베려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척이 없는 거잖아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과사범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 이건 유죄 판단이잖아요. 네. 그리고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강호의 도가 무너졌죠. 아니, 정과가 있어야지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 장관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과를, 국무위원들 정과를 다 합치면 22범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과가 곧 훈장이라고 하는 건데, 전 다른 것도 아니고, 하긴 뭐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최교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을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성적 떨어졌다고 하는 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자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입시비를 했던 조국에 대해서 옹호하고 검찰에 칼춤이라고 비판을 하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북적이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쏠린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참 무섭고 잔인하고 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이 사람을 왜 거기에 꽂았냐, 알받게 했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정교조라는 사람과의 어떤 야합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당거래, 뭔가 이렇게 청구서에 대한 어떤 영수증, 사인을 해줬다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을 좌파 쪽으로, 한쪽으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자, 2부 김기웅 대변인 모시고 찰리 커크가 남긴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사건의 지금 수사 현황, 그리고 원전 문제, 그리고 국내 주요 현안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김기웅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찰리 커크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건가요? 네네, 찰리 커크 얘기를 좀 해보고. 예. 중간에 영상이 필요할 경우에 영상을 좀 알겠습니다.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자체가 전 세계에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너무나 큰 충격이, 또 파장이 커서 말할 거 없고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단 차분하게 좀 시작 지점부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사건의 발생 경위,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 혹시 준비된 영상이 있으면 백악관에 올라온 영상을 하나 먼저 좀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가 됐을까요? 예. 예, 틀어주시죠. Only in America is it possible to say, you know what, I don't like the way the country is going.
and to do something about it. Take that risk. Take that leap of faith. Stay involved. Trust God and act obediently. Romans 12:2 verse. That God will use all things for good for those who love Him. It's bigger than you. I want you to remember that. It is bigger than you. It's bigger than me. You are here to make somebody else's life better, the pursuit of liberty and freedom. You know what gives me strength?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you that say, Charlie, keep going. 1 Corinthians 5 and 15. So that's all pretty amazing evidence, not just intra-biblical evidence, but extra-biblical evidence that Jesus Christ was a real person. He lived a perfect life. He was crucified, died, and rose on the third day, and He is Lord and God of all. 예, 조금 전 보신 영상은 미국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찰리 커크의 서거에 대한 추모 영상, 또 이제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추모 행사를 대비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려놓은 그런 영상입니다. 보시면 그 찰리 커크의 이분이 이제 향년은 우리 나이로 이제 32살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지만 굉장히 이제 대학가, 좌경화된 미국의 대학가를 일깨운 본인의 우리가 TPUSA라고 하죠. 그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네.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좀 위주로 편집을 해서 네,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들어가 보셔서 한번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영상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예. 미국과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 자유훈장을 사후 수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루비오 장관은 고인을 모욕한 인물에 대해서 입국 금지하겠다 이렇게 언급도 한 바 있는데요. 예.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서 나는 찰리 커크다 이런 행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민을 반대하는, 그리고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또 그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받은 소식이고요. 또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잠실을 위주로 가장 먼저 자유대학이 시작을 한 행진이 주요 도시로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개신교 또 성도 혹은 현대인의 죽음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반향,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는 바로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간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죠. 자유훈장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주시는 수여한다는 의미로 이제 추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미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민간 훈장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사회 그리고 보수와 신앙 공동체에 남긴 이제 찰리 커크의 영향력과 공로를 좀 기리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내리는 것 같고요. 받으신 분들 제가 몇몇들 보니까 마틴 루터 킹의 사모님이죠. 코레타 스코킹,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요, 마가릿 대처 수상, 빌 게이츠, 마이클 조던, 이런 분들이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 훈장을 주겠다고 했고, 또 루비오 국무장관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교육위원장에 해당하는 어떤 분께서 한 줄 정도로 지금 찰리 커크의 서거에 대해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굉장히 이제 문매를 맞았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고인에 대한, 그리고 남은 유가족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커네티컷 주지사가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또 미국뿐만 아니고 또 영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지금 용의자가 자수를 하는 덕분에 어느 정도 신상 파악이 돼서 된 상황이라 여러 가지 정보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범행 동기나 계획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FBI와 주정부에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오면, 탄피도 나오네요. 탄피 이제 헤이 파시스트 캐치라고 해서 파시스트에 나를 잡아봐라, 이런 조롱하는 문구가
탄피에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그러니까 목적이나 또 계획에 관해서 수사가 조금 구체화돼서 왜 그 타일러가 그 보수의 상징, 젊은 보수의 상징인 찰리 커크를 저격을 했는지가 좀 구체화되면 아마 대학가에서 더 불일 듯이 성명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팩트 파인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 지금 그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공유가 되어 있는 정보는 좀 어느 정도 외연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깊숙한 범행 동기가 나오면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현대인의 죽음이 일으킬 수 있는 최고치의 반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찰리 커크 한 분, 저희가 뭐 그전에도 5월에도 6월에도 이분의 X에 대해서 주로 뭐 언급을 하고 인용을 했는데요. 그때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분의 이제 서거로 인해서 2천만, 3천만의 찰리 커크가 새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그 어떤 축복에 가까운 예언 같은 것들이 미국의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우선 지금 그러면 찰리 커크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찰리 커크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운동을 이끌었는지 부분하고, 이번에 이제 이 암살범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의 배경, 뭐 살인 배경, 그리고 살인 동기,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알려졌나요? 예, 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찰리 커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일단은 고인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직접 적용은 못하지만, 이 찰리 커크를 모욕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로라 루마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로라 루마라는 사람을 우리나라 어떠한 방송사가 극우 인사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글을 제가 봤는데요. 그 기사는 당장 내려야 하는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는 보수 인사를 극우라고 표현한 건 사실 찰리 커크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시지만 사실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좌경화가 시작된 곳이 사실 2000년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좌파들이 미국 사회를 좌경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건드리고 친 곳이 바로 미국 대학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아이비리그에서 탑3에 속하는 대학가들도요, 원래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원래 신학대학으로 출발을 했다가 신학과가 아닌 다른 과가 생기니까 학교가 변질됐다라고 해서 예일이 생기고, 예일에서 또 다시 프린스턴이 파생되는 방식으로 아이비리그가 형성이 될 만큼 미국 사회는 굉장히 개신교 보수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나라를 재건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좌파들이 이걸 알고서 개신교를 없애고 개신교도들을 해체시키고 개신교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면 빠르게 이 전통 그 개신교 보수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 법안, 뭐 이게 영국에서는 평등 법안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발언이 됐지만 그걸 빠르게 통과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들도,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 대학 같은 이 유수의 개신교 전통 보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요, 완전히 좌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나 그다음에 프랑스의 알렉시스 토크빌 같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보수의 판이 그대로 퓨리탄에 의해서 미국에 넘어갔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좌파들의 공격에 의해서 대학가가 가장 먼저 좌경화가 되죠. 그걸 직시해서 책을 쓰면서 고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벤 샤피로라는 분인데요. 벤 샤피로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은 주이시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니고 주이시인데, 이 벤 샤피로가 팟캐스트, 고든창 변호사도 원래 변호사였는데 지금 팟캐스터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팟캐스트에서 미국이 얼마나 좌경화되고 있는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해체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어떤 식으로 파괴해 왔는가에 대한 자세한 서사를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그걸 듣고 자란 분이 찰리 커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학이 이토록 좌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서 교수들이 마음대로 성관계하고 아이 생기면 마음대로 낙태하고 동거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거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는 이런 사상을 퍼뜨리는 대학에 가서 비싼 등록금 내면서 내가 공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대학을 안 가신 케이스잖아요.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벤 샤피로라는 팟캐스트고요. 이분도 UCLA 출신입니다. 또 변호사 자격도 있고 되게 똑똑하신 분이죠. 또 한 명의 영향을 주신 분은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대한민국의 책을 뭐 여러 권 내셨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방부터 정리해라.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규칙을 책으로 써서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치신 작가분이신데요. 이 벤 샤피로와 조던 피터슨 같은 보수 인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찰리 커크가 참 대단한 것은 여러분 대학가에 발을 들였죠. 물론 이제 뭐 칼리지를 중퇴했다고는 하지만 유니버시티 출신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로 극단적으로 고졸의 어느 개신교 성도가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나랑 1대1로 대화하면서 내 말을 반박해보라 라는 캠페인을 한다면 아마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가 페미니스트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거였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토양에서는 체포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랠리를 전국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걸 이번에 유타주 벨리에 있는 유니버시티에서 하시다가 피격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이란 나라를 보수주의에 따라서 재건하고자 노력을 하시다가 순교를 하신 상황인 거예요. 그냥 피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벤 샤피로 같은 경우는 체인지 마이 마인드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뷰포인트를 좀 바꿔보려면 나를 말로 이겨야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디베이트를 했다면 그걸 조금 벤치마킹해서 찰리 커크는 prove me wrong.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봐라. 그래서 낙태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뭐 여학생이라든가 동성애자들끼리의 결혼도 합법화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이들과의 대화에서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대학의 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한 번도 말로 접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랠리를 이어가시던 분이고요. 안타깝게는 9월 5일에 우리나라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킨텍스에서 열리는 빌드업 코리아라는 데서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로서 저분이 그날 9월 10일 토요일에 13일이군요. 9월 13일 토요일에 내보낸 메시지는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이제 93년생이 가질 수 있는 어쩌면 저런 그 깊은 소양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미 동맹의 역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뉘게 된 계기, 북한에는 빛이 없지만 남한에만 빛이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타주의 랠리에 참석하셨다가 이제 서거를 하시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93년생이니까 지금 저분 이제 30대 중반도 안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2030이 굉장히 많이 깨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계몽령이라고 불릴 만큼 계엄령 선포 이후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알아보고 대한민국을 지금 재건하는 데 자기가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오셔서 한 그 메시지가 사실은 고별 설교처럼 됐죠. 그래서 참 찰리 커크라는 분이 비록 대학가 출신은 아니지만 대학을 돌아다니시면서 좌경화된 대학을 일깨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밝혀지는 게 좀 한정적이어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아시지만 이제 타일러 로빈슨이 앞치마를 입고 뒤에는 육지계의 배경을 걸고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던 피터슨, 벤 샤피로 그리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찰리 커크 이런 분들은요. 남성이 바로 서고 미국 사회에서 남성이 바로 서서 부양의 능력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가정을 재건하는 것이 곧 미국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좌파 페미니스트들이 공격하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그 남성 위주의 사회는 권위적이다. 백인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미국 사회는 무너져야 된다. 보수는 그런 식으로 여성들과 흑인들을 착취해왔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퍼뜨리는 걸 교정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일러 입장에서는 벤 샤피로는 물론이고
찰리 커크가 내보내는 메시지가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입니까? 생물학적 남성 아닙니까? 남자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또 그 동성애를 추종하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 말하자면 논거가 설 자리가 없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해야 한다는 그런 해괴한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먹지도 만지지도 손에 댈 수도 없는 그런 허상의 허구의 이데올로기에서 싸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 찰리 커크의 메시지에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걸 헤이 뭐라고 했죠 아까? 파시스트 캐치? 네. 그런 탐피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요. 제가 전지 한국 변호사다 보니까 미국 변호사들이 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 그 미국 그러니까 그 주 대법원에 근무하신 서기관님께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면 그냥 살인, 뭐 과실에 의한 건 과실치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고 또 범행이 너무나 범행의 그 양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세그먼트가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은 제가 볼 때는 1급 살인인 것 같은데 1급 살인으로 처리가 될 것 같냐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살인은 연방이 아니라 주법에서 관할을 한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유타 같은 경우는 엄벌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사형을 구형하고 집행을 하는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예상하기에는 사형이 구형이 되고 집행이 될 것 같다. 플러스 지금 미국의 그 연방 차원에서 볼 때는 이분이 그 주 차원에서 볼 때는 이분이 살인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냥 죽여야겠다가 해서 죽인 게 아니라 탄피를 보면 그게 너무나 계획성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목적과 계획이 만나면 빼도 박도 못한 1급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급 살인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공격받은 자기가 동성애자로서 갈 곳을 잃은 자신의 사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리고 찰리 커크가 고졸이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근데 보도가 됐습니다만 타일러는 올 A로 유타주를 장학생으로 입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적인 수준은 나보다 떨어지는데 말로 이길 수는 없고 말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대학가 전역에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찰리 커크 메시지에 남성으로서 공격을 심하게 받아서 그 자존심이 다친 것을 정확하게 단발입니다. 여러 번 쏘지도 않았어요. 단발로 공격을 해서 한 사람의 젊은 보수를 죽인 이런 범죄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언론 문제를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항상 언론에 최근에는 극우편으로 언론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편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중잣대 논란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만일 유사 사건이 많이 있었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유사 사건이죠. 동성애자 활동가가 반동성애자에 의해 살인당했다면 어떻을까? 언론이나 좌파들은 혐오 범죄로 아마 크게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번 찰리 커크 사건은 국내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개인 일탈 이 앞서 이야기했던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의 개인 일탈로 지금 약간은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망상에 빠져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축소할 문제인지 다시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의 시각도 그렇고 국내 언론의 보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이중잣대 논란 포함해서 보도 방식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동성애에 관해서 메시지를 동성애는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인권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고 지금 용해 의원이 그러니까 21대에서 발의한 법안을 또 발의를 했대. 지금 법안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걸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21대에서. 예. 그리고 골자는 뭐냐면요. 동성끼리 결혼해도 그걸 동거의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별이 쉽게 만드는, 결합도 쉽고 이별도 쉽게 만드는. 그리고 그 동성 커플한테 집도 주고요. 그 조세로 지원도 하고요. 아이도 입양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성혼을 합법화 시키는 거랑 똑같은
그런 골자로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나는 내 신념에서는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거고 제2, 제3의 일론 머스크의 그 아들과 같은 케이스가 지금 딸이 됐지만 그런 케이스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소총을 들고 말입니다. 혹은 뭐 피격을 만약에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안 되니까요. 어떤 살인 무기를 장착하고 가서 공격을 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뭐 300명 정도 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수치 통계가 안 나왔다고 불평불만하는 기사를 제가 좌파 언론 기사를 봤는데요. 네.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혐오범죄라고. 지금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라고만 해도 처벌하겠다고 박주민 의원이죠. 500만 원. 그 발언 취소할 때까지 500만 원씩. 안 되면 그도 더 강경한 법안은 징역까지. 네.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들 커플한테 축도 안 해줬다고 징역 가고요. 목사님이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안 만들어줬다고 케이크 만들어줄 때까지 몇 억씩 벌금 내게 하고. 이런 인권 탄압을 지금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에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선 지금 18년째 맡고 있지만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은 거의 뭐 그분은 매장당했을 거예요. 혐오범죄라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반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냐면요. 나도 찰리 커크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나도 개신교 보수로서 혹은 내가 보수주의자로서 에드먼드 버크나 알렉시스 토크빌이 말한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난 대한민국 뿌리내리기 위해서 내가 제2, 제3의 찰리 커크가 되겠다라고 발언을 평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참 이게 괄목할 만한 수준의 어떤 한 현대인의 죽음이 일으킬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긍정적인 반향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극우몰이를 하고 말이죠.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하면서 이게 외신들도 안 봅니까? 우리가 폭스나 뉴스맥스를 보고 우리 알자지라도 보잖아요. 해외에 있는 언론이 대한민국 한겨레 안 볼 것 같습니까? 다 본단 말이에요. 번역기를 돌려서라도. 근데 어떻게 거기에 보수 인사에 대해서 극우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리고 지금 한 명의 보수가 서거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추모하고자 하는 그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서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으면은 아주 그냥 뭐 보수주의자들을 싸잡아가지고 매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축소하냐면요. 타일러가 약물을 복용했다네? 타일러가 며칠 전부터 헛소리를 했다네? 이런 식으로 원래 좌파나 PC주의자, 페미니스트들, 동성애 친화론자들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타일러 한 사람의 문제가 일으킨 거다 하면서 여지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좌파가 하는 그 구사하는 보법, 구사하는 어법이 이렇습니다. 본인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주입한 사상에 그 2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자신들의 사상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을 버려요. 타일러는 PC주의와 좌파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걔는 그냥 정신병자일 뿐이야. 우리 진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팽하는, 토사구팽하는 방식 아닙니까? 보수는요. 찰리 커크가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었는지 그 청년이 자신의 그 미래와 입신양명 후에 대학을 가는 대신에 많은 좌경화된 대학을 깨우기 위해서 프루비 렁이라는 천막, 그 정말 한 평도 안 된 천막을 치면서 나한테 와서 우리 같이 디베이트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좌경화된 대학을 깨우러 다녔던 것에 대해서 사실 서거하지 않았으면 저 포함해서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리고 다시 교회가 보수주의자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좌파는 어떻습니까? 타일러는 정상인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찬양하는 사람들 비판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식으로 하면 꼬리 자르기네요. 그렇죠. 네. 꼬리 자르기입니다. 그런 식, 잘 보십시오. 좌파를 지향하시는 분이 방송 보신다면요. 내가 좌파를 위해서 앞에 나서가지고 총을 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보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집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비된 것이 또 찰리 커크 서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침 나온 김에 좌파 진영이 이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을 버리는 장면
뭐 개인적 일탈이다, 망상에 빠져서 하는 거다, 혼자 무슨 약을 먹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주장해왔던 동성애의 정당성, PC주의의 정당성, 워크, 깨어남이라고 하는 그의 정당성, 뭐 다양성 이름 아래 벌어져 왔던 또 벌여왔던 일들은 다 타일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정의로운데 타일러가 라는 이상한 놈이 별도로 행동한 거야. 이렇게 맞습니다. 좌파는 버린다고 치고, 다만 우리는 찰리 커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찰리 커크의 그는 어떻게 이런 사상적 토대를 쌓을 수 있었는지. 아까 이제 벤 샤피로 이야기도 해주셨나. 벤 샤피로는 많이 점점 보수우파 속에 미국 내 차세대 인물로 부각된 사람들이 벤 샤피로였고, 찰리 커크는 차세대의 국가 지도자로 지금 나름대로 전망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찰리 커크는 어떻게 사상적 또 수혈을 받았는지, 사상적 토대를 어떻게 쌓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터닝포인트 USA, 예. 이 조직 보수운동에서 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TPUSA라는 터닝포인트 USA라는 거를 이제 공동 창업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학을 가는 대신에 미국의 좌경화된 대학의 실상, 본인도 미국에 가면 희한하게 미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학생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나는 내가 성향이 공화당 쪽인 것 같은데 나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모두,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히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내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돌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보고 그런 것을 삶의 가치로 두지, 뭐 사드를 설치하지 말라느니, 뭐 소고기가 안 된다느니, 4대강 하면 안 된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무기가 아니라 언론과 기술을 통한 뭐 여러 가지 선거 제도를 통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전시 상황이구나 하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빨리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법조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수많은 악법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한변협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저희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대한변협의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옵니다. 보면요, 이거를 나만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나쁜 법안이 너무 많아요.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에서 만들어진 그 드래프트된 법안이요, 통과가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법안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삶이 바쁘고 또 아이들 키우고 또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죠. 근데 찰리 커크가 왜 그러면은 이런 좌경화된 상황을, 벤 샤피로가 그걸 알려줬어요.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면 청년들이 나는 보수주의자인 것 같은데 나는 교회와 내 가정을 잘 섬기는 게 1순위인데 라고 했다가 다 나올 때는, 우르르 나올 때는 좌경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리 커크 입장에서도 내가 그 돈 쓰고 대학을 왜 가냐, 난 오히려 대학을 깨우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돌아서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2000년대 대학가에서 정말, 그때도 저도 기억하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들은 다 조지 W 부시를 욕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9.11을 터지면서 반전이 됐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잘못된 메시지에 오염이 되면요, 이런 일들 한 번씩 일어납니다. 9.11 지금 그라운드 제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서 찰리 커크에 대한 이야기를 짧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는 원래 뉴욕 맨해튼을 가게 됐다가 이제 찰리 커크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유타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2000년은 2001년이죠. 제 기억으로 2001년입니다. 9.11이요? 네네. 예, 2000년. 그때도요,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을 욕하고 막 비난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언론들도요, 야, 이거 반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 혈맹, 찰리 커크가 말한, 우리가 언제 대한민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에 뭐 가져갈 게 있어서 왔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소련에 의해서,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서 좌경화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온 거는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굉장히 많이 갚았습니다. 여러 번 갚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93년생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찰리 커크 서거가 있지 않았으면요,
지금 여전히 미국이 잘못됐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에서 계속 학습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9.11 이후에 지금 9.11은요. 2000 몇 분이죠? 2677분, 2900명. 사망자요? 네. 예. 이분 아시지만 그라운드 제로에서 어떻게 행사하냐면 매년 9월 11일 날 2977분의 성명을 매번 부릅니다. 2977번을 불러요. 그 부를 때마다 종을 치고요. 그 잊지 말자고 한 노력이 보수의 그 절절한 노력이 엄청납니다. 이걸 잊지 말자. 근데 벤 샤피로 지금 찰리 커크의 서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주요 전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내가 제2의 제3의 찰리 커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것도 아니라고 봐요. 찰리 커크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는 성도였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어릴 때, 제가 볼 때 10대로 생각이 됩니다. 10대 때 그때는 뭐 고든창 변호사님이 뭐 팟캐스터는 아니었지만요. 벤 샤피로나 이게 에드먼드 버크가 혹은 이제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보수가 왜 미국에 넘어와서 자꾸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거지? 왜 가정과 교회와 커뮤니티를 잘 지키려고 하는 남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백인 남자는 다 나빠. 백인 남자는 여성의 적이야. 이런 식으로 남성을 말이죠. 악마화하고 말이죠. 그래서 무너져가고 있던 전통 개신교를 살려내야 옛날에 그 퓨리탄이 세웠던 미국의 정신이 되찾아서 마가를 하던 뭘 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되새기면서 뭔가 액팅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멘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멘토들의 메시지를 자기 몸으로 받아서 실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적인 베이스도 튼튼했지만 미국 전역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공부도 충분히 되어 있었고 결정적으로 대학에 가기보다는 나보다 똑똑한 타일러가 찰리 커크보다 지능이 떨어지겠습니까? OLA로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런 엘리트들을 내가 깨워서 미국을 재건하게 해야겠다는 말하자면 자기 투신하듯이 Prove Me Wrong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든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TPUSA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까지 벌크업이 될 거를 본인이 생각도 못했었고요. 근데 일관된 본인의 신앙과 또 정치적 신념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갈고 닦은 상태에서 그 길로 밀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찰리 커크가 있었다고 보고요. 찰리 커크 어록 찾아보면 되게 의미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민주당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는 다 지지해. 그런 어록도 남기고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 미국은요 지난번 서울 킨텍스에서 했던 발언도 좀 그러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너무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갔죠. 몇 가지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사를 공부해 보니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과 미국은 놀라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 미국도요, 나의 나라 미국도 자랑스러워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볼 때 미국이 이루어낸 가장 놀라운 위협이 바로 한국에 있는 것을 봅니다. 75년 전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이 침략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점거하고 노예 삼기를 바랬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고 받아낼 수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피를 흘림으로써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주 특별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믿습니다. 미국은 그 전쟁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죠. 영토도 돈도 권력도 얻어내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보호하고 막아주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야경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어둠과 남한의 빛은 자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고 한국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이거 공식 석상에서 말한 우리나라 보수 스피커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십시오.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중국 공산당과 전체주의에 맞서서 혈맹이라고 있습니다. 한미 혈맹을 그리고 신화의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 대량 이민 압박을 막아주십시오. 중국의 영향력,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막아달라. 글로벌리스트 워키즘이라고 한 조지 소로스 같은 인간들 말입니다. 이 글로벌리스트의 의제에 의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깨어나서 현명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문명적 위기를 정면 돌파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한국 상황을 한국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여의도에서 이런 문법을 이런 보법을 구사하는 정치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킨텍스에서 한 발언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찰리 커크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한국에 대한 얼마나 깊은 애정과 사랑과 신뢰가 있는지, 그리고 그의 역사 속에서 한국을 얼마나 깊게 고찰을 해왔는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남과 북을 바라보는 장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장면, 한미 혈맹과 네. 중국 공산당과 전체주의에 맞서는 싸움의 장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역사를 깊게 고찰하고 있네요. 마지막 질문,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순교가 지금 됐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사회적 함의 부분으로 넘어서 우리는 이제 테러라기도 하고 암살 테러라기도 합니다만 정치적 살인 좀 넘어서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순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이제 표현의 자유, 정치적 폭력, 종교적 가치 갈등, 이런 어떤 다른 주제, 큰 주제와도 지금 맞닿아 있는데, 지금 미국 사회 그리고 미국 교회, 세계의 교회에서는 이 찰리 커크의 죽음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교로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바로 대학교에서 성명서가 바로 이제 속출할 텐데요. 분명히 순교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이제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했을 땐 참수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분도 사실 공교롭게도 목을 공격을 당하셨어요. 그 보면 아시지만 정말 그 피가 솟구치는 거 보면서 이것을 순교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순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좌파들이 말하는 워키즘은요, 워키즘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잠드는 것입니다. 저는 찰리 커크 서거로 인해서 진정 워키즘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당장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본인이 나는 자유주의자다, 보수주의자다, 개신교 보수주의자다라고 정체성을 표방하시는 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상당수 많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나이가 어린 보수, 젊기만 한 보수가 아니라 보수의 핵심 가치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또 이것들을 대중에게 잘 설득해서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잘 전달했던 찰리 커크를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 청년이 못다 이룬 사역을 전 반드시 대한민국 청년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대학가에서 프루브미 롱,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면 나랑 디베이트를 통해서 내 주장을 한번 깨봐라라고 했다가 스스로 많이 깨어져 나간 좌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퍼포먼스, 그런 훌륭한 퍼포먼스를 하는 그 대학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에도 좀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명, 가정, 교회, 커뮤니티를요 망가뜨리고 부수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걸 재건하고요, 말 그대로 보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굉장한 큰 노력과 비용을 치르는 일입니다. 저는 찰리 커크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신호탄을 쏜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덮지 않고 대한민국 혈맹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대한민국과 미국 청년들이 잘 받아서 이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 같은 법조인들도 그냥 나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거 아시잖아요. 어떤 법안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이게 어떤 반헌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변호사들도 좀 일어나서 그걸 판사하겠습니까? 검사하겠습니까? 변호사들 좀 일어나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당부 드리기로는 그 여의도에서 정치하신다시고 하시는 분들이요, 본인이 좀 찰리 커크 같은 역할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적이 있었는지 좀 돌아보시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의도의 문법과 보법이 찰리 커크를 많이 본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3부에 좀 깊이 있는 찰리 커크의 그 메시지, 깊은 영혼, 그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미국 사회를, 미국 보수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했던 그 청년 찰리 커크의 인생, 그리고 현 상황, 그것이 주는 메시지, 그간의 PC주의와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를 깨려고 했던 좌파들의 그런 행각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는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